안녕하세요. 2020년 6월에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되어 4기 유방암 진단받은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행복한 지윤입니다. 항암 치유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하고요. 순수 자연 치유로 자연 치유 전문 기관을 방문은 딱 한 번 했지만 자연 치유 전문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집에서 공부해 가면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치유를 잘 해온 결과 혈액 검사도 거의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암이 작아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커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아주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암사기 뼈전이라고 하면은 고통도 있을 수 있겠고 바로 그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일도 없고 실제로 제가 느끼는 몸의 모든 컨디션 상태가 전보다 그 건강해진 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보다 확실히 건강해졌어요. 소화가 그렇고요. 한 달이면 보름, 열흘 가까이는 두통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싹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그 손에 염증이 2, 3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고요. 발 뒤꿈치가 여름에도 갈라진 채로 그대로 있었는데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지금 아주 매끈매끈하게 있습니다. 매끈매끈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이 눈동자가요. 눈이 좀 작아서 사실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항상 제 지인이 그랬거든요. 야, 너 간 검사 좀 해봐. 너 눈동자가 좀 항상 노랗고 별로 안 좋아 보여. 늘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간이 나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고요. 암에 걸리고 나서도 그분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간 검사를 의사 선생님께 꼭 확인을 해봐라고. 초창기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액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역시 그 간 수치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간 수치가 굉장히 좋고요. 저의 이 눈동자 색깔은 깨끗하게 변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건강한 세포는 지금 점점 더 건강해져 간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암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요. 사실은 좋은 환경에서는 발생하지도 않고 자기 활동을 맘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오염되고 더럽고 탁하고 하면은 암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해주고요. 보다 하여간 깨끗하게 해주는 것. 그러면 암이 기운을 못 차립니다. 이것은 항암 치료로 암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암을 제압하는 방식이거든요. 암을 떼어 없앤다거나 칼로 메스를 내고 방사선을 쬐고 항암을 투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직접적인 공격이에요. 암한테 직접 무기를 갖다 대는 거란 말이지요. 예, 그러나 몸의 환경을 좋게 하고, 그러니까 암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똑같이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가
뭔가 화가 나서 떼를 쓰고 막 저쪽에서 울어요. 자기가 뭘 하겠다고 막 고집을 피우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그 아이가 저쪽에서 막 떼를 쓰고 울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쪽에 계속 아이한테 신경을 쓰면은요, 어떤 아이는 더 크게 떼를 써요. 나를 봐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를 제압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쪽에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즐겁게, 재미있게. 그 아이가 봤을 때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면 그 아이가요, 울음을 그치고 관심을 이쪽으로 보이고요. 자기 혼자 머쓱하기는 하지만 이쪽으로 합류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먼저 용기를 못 내면은요, 이리 와, 이거 재밌네, 너도 같이 해볼래? 라고 하면은요, 그때는 그 아이가 이쪽으로 합류를 합니다. 암도 똑같다는 거죠. 환경을 좋게 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면 암이 성질 부리던 걸 멈추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뭐지?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잖아.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치유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면역혁명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 내용 중에서요, 암 환자 사망 원인의 80%는 치료의 부작용에 있다. 자, 암 자체가 암 환자를 사망시키는 게 아니고요, 치료하는 과정의 그 부작용 때문에 환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책을 쓰기 위해 취재를 하면서 주요 항암제의 의약품 첨부 문서를 구해서 읽었다. 거기에 쓰인 엄청난 중대 부작용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심장마비, 쇼크사, 급성심부전증, 폐렴, 뇌졸중, 기타 등등 모두 적으면 100개 이상이나 된다. 자, 100개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지요. 맹독을 투여하기 때문에 온몸의 장기가 비명을 지르고 절규한다. 독살당하는 처참한 광경이다. 일선 의사들은 항암제가 암을 치료하지 못하고 지옥의 고통만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 항암제를 맞지 않는다. 도쿄대학 의학부 교수 4명은 지금까지 수천 명에게나 항암제를 투여하여 환자를 죽였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암에 걸리자 모두 기어이 항암제를 거부했다. 식이요법으로 암을 치료했다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오카야마 대학 부속병원에서 1년 동안 사망한 암 환자의 치료 기록을 조사했더니 암 때문이 아니라 항암제, 방사선 등 암 치료 수단의 중대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80%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한 인턴의가 정리하여 박사 논문으로 학부장에게 제출하자 그 학부장이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는 놀랄만한 내부 고발도 있다. 오카야마 대학 부속병원에서 암 환자의 사망 원인은 대부분 감염증이었다. 항암제, 방사선 때문에 면역력이 사라진 바람에 바이러스 병균, 곰팡이균, 기생충이 침입하여 서서히 목숨을 앗아갔다. 네, 자, 이 마지막 대목에 이 항암제와 우리 몸의 관계가 나옵니다. 항암제, 방사선이 암세포 자체를 공격해서 죽이는 좋은 일도 하지만
좋은 역할도 하지만 또 나쁜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의 시스템, 우리 몸이 살아남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는 이 면역력 또는 이 치유력, 갖고 태어나는 이 치유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뜨리는 그 사이에 바이러스, 병균, 곰팡이균, 기생충 얘네들이 침입을 해서 엉뚱한 질병으로 죽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암 그 자체로 죽는 게 아니고요. 치료의 부작용으로 죽는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80%나 된대요. 자, 암 치료의 피해자. 암 환자 가운데 80%의 사망 원인은 암이 아니라 잔인한 암 치료의 부작용이었다.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다. 현재 암 환자는 연간 34만 명이 사망한다.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뭐 보건복지부하고 거의 동급이죠. 후생노동성. 자, 그러나 그 가운데 80%인 약 27만 명은 암이 아니라 맹독성 항암제 등 중대 부작용으로 사망한다. 어찌 보면 경악할 만한 의료 사고인 것이다. 일선 의사들이 업무상 중과실치사죄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의사가 체포됐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뭐 의사를 체포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또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하다. 아우슈비츠 해학살 731 부대도 그 사륙 731 부대의 사륙도 이에 못 미친다. 암 치료의 허망한 학살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어둠의 비극이다. 자, 곤도 마코토 의사는 말합니다. 암 산업이 세계적으로 존재하며 그 중추에 국가가 있다고 증언한다. 암 산업의 또 다른 별명은 암 이권이다. 더 쉽게 말하면 암 마피아다. 제약회사, 병원, 의사 등 그 마피아들의 사령부는 바로 국가이다.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이 이에 해당한다. 후생노동성이 마피아의 사령부였다니 암 치료로 국민을 1500만 명 이상 학살했어도 아무도 단죄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가 마피아의 중추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심판하는 짓은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네. 우리나라 그 뭐 항암제는 뭐 주로 그 미국에서 사온다고 해요. 근데 그 미국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 보면 적잖이 상상이 또 어떤 그림인지 그 이권 관계라든가 뭐 이해 관계 같은 것들이 좀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자, 한 내과 의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암 환자를 500명 정도 수술하고 300명 정도에게 항암제를 투여했지만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암 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의 얼굴에 괴로운 빛이 번졌다. 8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한 셈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자료든 책이든 이런 것을 접하면서요,
현장에서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은 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무거운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진실을 알면서도 고백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퇴직한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퇴직을 했다는 얘기는 20, 30년 또는 3, 40년 암 환자를 이제 돌봐본 결과 거기에서 나온 그 세월 속에서 경험한 그 경험치로 항암제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툴툴 털고 퇴직을 했으니 더 이상 나에게 이해관계가 없으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된다. 나 퇴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고백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의사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윤리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그들의 개인 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퇴직을 한 다음에 이 항암제 수술 방사선의 그 어떤 그 피해라든가 뭐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발표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정말로 용기 있고 양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박수 쳐드립니다. 끝까지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항암제로 승인받는 과정입니다. 나는 항암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페리트라는 화학물질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페리트는 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화학병기, 머스터드 가스이다. 화학병기가 그대로 항암제로 쓰인다. 다만 독이 너무 강하면 암 환자가 즉사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곤도 마코토 의사는 저서 신항암제의 부작용을 알 수 있는 책에서 항암제 승인 과정의 악마적 의식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후생 노동성 사무관 K씨는 항암제를 투여하고 4주 이내에 암 종양의 10% 정도를 축소시킬 수 있다면 항암제 승인을 한다고 말했다. 자, 조건이 항암제라고 좋은 약이야, 암을 낫게 할 수 있어 라고 그 승인을, 그런 인정을 받는 그 조건이 4주 이내, 한 달 4주 이내에 암 종양의 10%만 축소만 시키면 무조건 항암제예요.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에 뭐 5주, 6주, 7주, 8주 그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암이 뭐 커지든 뭐 하든 상관없이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곤도 마코토 의사는 4주 이내라는 기간이 짧다고 느꼈는데 미국 동해안 리포트를 읽고 나서야 기간이 짧은 이유를 알 수 있었대요. 동해안 리포트에서는 일단 축소된 암도 5개월에서 8개월이 지나면 반항암제 유전자로 인해서 재증식된다고 보고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5, 6개월 지나면 축소된 암이 다시 커진다.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예. 따라서 그들은 그 진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4주라는 극히 짧은 관찰 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랍니다. 자, 참 그렇죠. 뭐 5년 생존율의 허와실 해가지고 그 참 읽기조차도 민망한 잠깐 읽어봐 드릴까요? 항암제 시험이 계속되는 와중에 결과가 나쁜 데이터는 탈락하여 쓰레기통에 처박힌다. 의학회 발표장 로비에서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눌 것이다. 효과 없는 약을 이렇게 사용해도 될까? 고형암에는 전혀 효과가 없네. 다 연구비랑 업적을 위한 거야. 네, 이런 대화가 오간답니다. 이런 식으로 5년 생존율 같은 데이터가 조작된다. 어느 대학병원에서는 22년 동안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0.7인 것을 20%로 부풀려 발표했다. 의학 데이터의 정체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순진하게 믿으면 바보다. 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 항암제가 병을 낫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항암제로 승인받는 그 과정이 결국 한 10% 정도만 축소를 시키면 그것도 4주 이내에 그 이후에는 몰라요. 네. 그 정도의 조건만 만족하면 좋은 약으로 일반 환자들한테 항암 환자들한테 투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승낙해 준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맨 마지막에 결국은 면역력을 키워라 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로버트 맨델존 박사의 고발처럼 의사가 실시하는 시험과 연구 자체가 엉터리이다. 신약 연구 현장은 환자라는 제물을 악마 숭배교에 바치는 제단과 같다. 원래 약사법에는 효능에 비해 위험성이 큰 물질은 의약품으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적용하면 항암제는 다 탈락되어야 한다. 모든 항암제는 그 존재 자체부터가 약사법 위반인 것이다. 당장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게다가 세계 최대 제약회사 화이자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도. 네. 화이자가 판매하는 플라토신 같은 위법 항암제도 존재한다. 플라토신의 의약품 첨부 문서에는 유효 데이터가 한 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즉 효과성 제로이다. 또 부작용 조사란에는 실시하지 않았음이라고 부작용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기재되어 있다. 의약품 첨부 문서 자체가 약사법을 짓밟은 셈이다. 당연히 약사법 위반이다. 항암제 승인 과정에서 부패, 타락, 무책임함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자연치유의 저자 앤드루 와일 박사는 하버드 대학교 의학부에서 공부한 인재이지만 대학에서 배운 치료는 절대 나에게는 적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본심을 드러냈다. 그리고 현대 병원에서는 저주를 퍼붓는 흑마술을 일상적으로 행한다라고 비꼬며
통렬하게 비판한다. 네. 자, 명저인 면역혁명의 저자이자 니가타 대학 대학원 교수인 아보도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약을 끊으면 병이 낫는다.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약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세계 의료를 지배하는 악마 숭배교를 당당하게 비판하는 용기 있는 의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네. 자,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암 환자들은 의료 부분에서는 지식이 없어요. 그쪽으로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대가로 의료 기술을 그런 혜택을 받는데요. 그 혜택을 돈만 주고 그냥 덜커덕 맡길 것이 아니고요. 물론 돈은 주지만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암 환자도 공부해야 합니다. 암 환자가 공부할 수 없다면 암 환자의 보호자들 또는 그들 지인이, 주변 친구분들이, 가족들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의지를 하고 도움을 받더라도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독일에서는 감기약을 독하게 지어주질 않는데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지어주질 않는답니다. 독일에서는요, 감기약을 지어주는데 어떤 의미로 지어주느냐면, 약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잡는 것이 아니고, 약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약간만 약하게 해주고요. 그 틈을 타서 우리 자체 면역력을 키우는 시간을 버는 의미로 감기약을 지어준대요. 그렇다면 항암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항암약도 이 감기약처럼 사용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항암을 짧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요. 암이 줄어드니까 내가 내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그런 목적으로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의사들이, 대부분은 많은 수의 그 의사들도 항암약으로 암을 때려잡고 초전박살을 내려고 하니, 빈대를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바로 이 경우를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바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을 무시하자,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 현대의학의 어떤 분위기와 방향은 이런데, 우리 환자 입장에서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판단을 조금 더 바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결코 현대의학을 무시하거나 현대의학이 나쁘다라거나 비판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의학의 입장은 그러하니 우리 암 환자들이 그러한 입장에 대응해서 가장 지혜로운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갖고 태어난, 어쩌면 신이 우리 몸에 심어놓은 그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기가 있는데요. 그 무기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잠들어 있는 거대한 무기를 일깨워 주자는 거죠. 어떻게 일깨워요? 자연 친화적 생활로 돌아가면은 천천히 시간은 걸리지만 일깨워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처럼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실천해 봐요. 꼭 해내요. 파이팅! 감사합니다.